지금 이 순간에도 우주 어딘가에서 별이 폭발하고 있고 소행성이 지구를 향해 날아오고 있습니다. 수십억 광년 떨어진 은하들이 서로 충돌하고 뒤엉키며 새로운 별을 만들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아무리 대단해도 우주 전체를 감시하기엔 터무니없이 부족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실내의 한 산꼭대기에 설치된 괴물 같은 망원경 하나가 남반구 하늘 전체를 사흘에 한 번씩 완전히 스캔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이 망원경은 단 하룻밤에 제임스 웹이 1년 동안 모으는 데이터의 2배를 쏟아냅니다. 이름은 베라 루빈 천문대. 이 천문대에 있는 망원경이 얼마나 미친 스케일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라 루빈 천문대가 찍은 첫 번째 이미지를 보고 있으면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화면을 아무리 확대해도 끝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해상도를 자랑하거든요. 푸른빛부터 붉은빛까지 온갖 색깔로 빛나는 별들이 수없이 많고 그 사이사이로 보이는 은하들은 또 어떻고요. 가장 놀라운 건 이 사진 한 장에 1000만 개가 넘는 은하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겨우 일주일 동안 찍은 1100여 장의 사진을 합쳐서 만든 결과물이죠. 이렇게 짧은 시간에 우주의 이토록 넓고 깊은 모습을 동시에 잡아낸다는 건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 천문대를 짓는 데만 20년이 걸렸고 들어간 돈만 해도 14조 원이 넘거든요. 게다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디지털 카메라를 품고 있는데 이 카메라의 성능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달 표면에서 촛불 하나를 켜도 그 빛을 감지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사실 천문학자들은 1990년대 후반부터 이런 망원경을 꿈꿔왔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건 단순했죠. 어둡고 깊은 우주를 넓고 빠르게 관측할 수 있는 망원경을 만들자는 거였거든요. 특히 암흑물질을 찾기 위한 전용 망원경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천문대의 이름을 암흑물질을 발견하고 평생을 그 연구에 바쳤던 천문학자 베라 루빈의 이름을 따서 지었죠. 덕분에 여성의 이름을 딴 최초의 천문대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루빈 천문대는 우리가 지금껏 만든 그 어떤 것과도 차원이 다릅니다. 32억 픽셀짜리 카메라를 달고 있는데 이게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디지털 카메라거든요. 이 녀석은 앞으로 10년 동안 사흘마다 남쪽 하늘 전체를 완전히 스캔할 겁니다. 그리고 매일 밤 20테라바이트의 데이터가 쏟아지면서 우주에서 가장 상세한 타임랩스 영상을 만들어낼 거예요. 소행성부터 초신성, 암흑물질의 흔적은 물론이고 우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우주의 순간들까지 전부 포착해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루빈 천문대는 제임스 웹이나 허블 같은 다른 망원경들과 뭐가 다를까요? 수백 년 동안 천문학자들은 시간을 멈춰놓은 정지된 사진, 그러니까 스냅샷을 통해 우주를 연구해 왔습니다. 이런 사진들도 많은 걸 밝혀냈지만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었어요. 우주의 많은 현상들은 굉장히 역동적이라서 몇 초에서 몇 년에 걸쳐 변화하거든요. 하지만 이런 변화를 제대로 포착하려면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망원경이 필요했죠. 정지된 사진만 찍는 게 아니라 하늘의 움직임을 통째로 기록할 수 있는 망원경 말입니다. 루빈 천문대가 바로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매일 밤 하늘 전체를 스캔하면서 우주의 역동적인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거죠. 마치 우주에 설치된 블랙박스처럼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을 추적할 수 있고 심지어 시간을 되돌려 그 변화가 어떻게 시작됐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망원경의 무게가 비행기 한 대만큼 나가는데도 움직이는 속도가 정말 빠릅니다. 여러분이 영상에서 보신 건 최대 속도의 겨우 10%밖에 안 된 거거든요. 진짜 최고 속도로 움직이면 보잉 747 여객기를 최고 속도로 날리다가 4초 만에 그 자리에서 완전히 멈춰 세우는 것과 똑같은 수준입니다.
이런 미친 속도야말로 루빈 천문대만의 진짜 능력이라고 할 수 있죠. 작동 방식은 이렇습니다. 먼저 망원경이 하늘의 거대한 한 부분을 포착하는데 이게 대략 보름달 40개를 채워 넣을 수 있을 만큼 엄청나게 넓은 공간이거든요. 그걸 연달아 2번 찍으면서 카메라 셔터를 15초 동안 열어놓아 최대한 많은 별빛을 담아냅니다. 그러고 몇 초 후 바로 다음 구역으로 이동해서 똑같은 과정을 반복하는 거죠. 이 미친 속도 덕분에 루빈 천문대는 매일 밤 약 1000장 정도의 사진을 찍어서 단 사흘 만에 눈에 보이는 하늘 전체를 지도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루빈 천문대의 진짜 마법은 카메라에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LSST 카메라인데 이 안에 들어있는 센서가 32억 픽셀 이미지를 찍을 수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고화질 TV 화면을 1500개 정도 붙여야 이 카메라가 찍은 사진 한 장을 온전한 해상도로 볼 수 있을 정도니까요. 이 센서는 사실 189개의 개별 센서들이 격자 모양으로 배치돼서 최종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센서를 영하 100도까지 냉각시켜서 노이즈를 완전히 제거했죠. 그 결과 하늘의 모든 부분에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제임스 웹이나 허블과 비교하면 정말 압도적입니다. 허블 망원경은 1년에 약 8테라바이트의 원본 데이터를 수집하고 더 발전된 제임스 웹은 연간 약 200테라바이트를 모으거든요. 그런데 루빈 천문대는 단 하룻밤에 20테라바이트를 쏟아냅니다. 허블이 1년 동안 모으는 데이터를 하루 반 만에 2배 이상 모을 수 있다는 얘기죠. 심지어 제임스 웹이 찍은 그 멋진 이미지 하나가 루빈 천문대가 찍은 아주 작은 하늘 조각 안에 들어갈 정도입니다. 물론 제임스 웹이나 허블처럼 우주 공간에 있는 망원경들은 대기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지상에 있는 루빈 천문대는 날씨나 대기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루빈이 설치된 칠레 아타카마 사막은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하고 맑은 하늘을 자랑하는 곳이라서 이런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루빈의 진짜 강점은 세밀함이 아니라 넓고 빠른 관측에 있거든요. 제임스 웹이 우주의 특정 지점을 아주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루빈은 우주 전체를 빠르게 스캔하면서 변화를 포착하는 거죠. LSST 카메라의 또 다른 놀라운 점은 하늘의 각 부분을 6가지 다른 필터를 통해 찍는다는 겁니다. 각 필터마다 다른 파장의 빛을 포착하는데 과학자들은 이렇게 여러 필터로 얻은 결과를 전부 합쳐서 하늘의 모든 영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시야를 얻습니다. 그리고 더욱 특별한 기술은 바로 거울 시스템입니다. 이 망원경에는 3개의 거대한 거울이 있는데 주 거울의 지름이 8.4m나 되고 보조 거울도 거의 4m에 달하거든요. 이 거울들이 별빛을 받아서 독특한 경로로 반사시키며 카메라에 정확한 초점을 맞춰주는 겁니다. 과학자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엄청난 돈과 시간을 들여서 이런 걸 만들었을까요? 루빈 천문대는 천문학과 물리학에서 가장 큰 미스터리들을 풀기 위해 건설됐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의 비밀을 밝히는 겁니다. 루빈 천문대는 10년 동안 매일 밤 하늘을 연속으로 찍으며 역사상 가장 거대한 우주 지도를 만들어낼 거예요. 우주의 거미줄 같은 구조를 분석하고 멀리 떨어진 은하들의 미세한 중력 왜곡 현상을 이용해서 암흑물질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정확한 위치를 파악해낸다는 거죠.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를 합치면 우주의 약 95%를 차지하는데도 여전히 가장 큰 수수께끼로 남아있거든요. 베라 루빈이라는 천문학자가 1960년대에 은하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그 안에 별들과 가스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움직인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보이는 물질만으로는 중력이 부족하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줬죠. 그녀의 발견이
우리가 지금 암흑물질이라고 부르는 보이지 않는 물질이 은하들을 형성하고 있다는 증거였던 겁니다. 오늘날 그녀의 이름을 딴 루빈 천문대는 그녀의 유산을 우주적 규모로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루빈 천문대는 수십억 개의 은하에서 미세한 왜곡을 측정해서 우주 전체에 암흑물질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거대한 지도를 만듭니다. 동시에 우주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팽창해 왔는지 추적하면서 그 팽창을 가속시키는 신비한 힘인 암흑 에너지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과학자들은 기대하고 있죠. 두 번째 목표는 소행성을 최대한 많이 찾아내는 겁니다. 지구가 소행성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말이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소행성은 대략 50만 개 정도 되는데 루빈 천문대의 10년 임무가 끝나면 그 숫자가 500만 개 이상으로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이건 지금까지 모든 망원경이 찾아낸 소행성보다 10배나 많은 숫자거든요. 특히 루빈은 위험한 녀석들을 집중적으로 찾을 겁니다. 지구 궤도를 가로지르는 지름 140m 이상의 소행성들 말이죠. 이 정도 크기면 지구에 충돌했을 때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는 크기입니다. 루빈 천문대의 뛰어난 성능은 하늘을 빠르게 찍어대면서 이런 위험한 소행성들을 지구에 부딪히기 몇 달, 심지어 몇 년 전에 미리 찾아낼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는 이제 소행성이 가까이 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멀리서부터 미리 보고 대처할 수 있는 엄청난 눈을 가지게 된 거죠. 하지만 이런 발견이 소행성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루빈 천문대는 카이퍼 벨트에서 수천 개의 새로운 천체를 찾아낼 거예요. 최근까지 천문학자들이 발견한 해왕성 너머 천체는 고작 수천 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루빈이 이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그리고 9번째 행성의 미스터리도 풀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일부 천문학자들은 멀리 떨어진 몇몇 천체의 이상한 궤도가 아직 발견되지 않은 거대한 행성의 중력 영향을 받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거든요. 만약 이 행성이 존재한다면 루빈이 카이퍼 벨트에서 가장 먼 천체들의 궤도를 추적해서 그 존재를 밝혀낼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목표는 순간적인 우주 현상을 포착하는 겁니다. 천문학에서 순간적 현상이란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나타났다 사라지는 현상을 말하는데 여기엔 초신성과 감마선 폭발, 블랙홀이 일으키는 플레어 현상 같은 게 포함됩니다. 루빈 천문대는 매년 약 10만 개의 초신성을 감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비교적 가까운 것부터 수십억 광년 떨어진 것까지 전부 포착할 수 있죠. 이렇게 쏟아지는 데이터는 천문학자들에게 정말 황금 광산입니다. 특정 유형의 초신성은 표준 촛불로 사용돼서 우주의 광대한 거리를 측정하고 우주가 얼마나 빠르게 팽창하는지 추적하는 데 쓰이거든요. 사실 우주의 팽창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발견도 초신성 관측을 통해 이루어졌고 이게 암흑에너지 이론으로 이어지는 획기적인 발견이 됐죠. 더욱 놀라운 건 루빈 천문대로 초신성의 폭발 순간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밝게 빛나며 폭발하는 별들 말이에요. 이들은 자신이 속한 은하보다 더 밝게 빛날 수도 있는데 이런 폭발은 불과 며칠에서 몇 주 안에 어두워질 수 있어서 우리가 종종 놓치곤 했습니다. 하지만 루빈 천문대는 매일 밤 하늘을 스캔하면서 이런 폭발을 훨씬 더 많이 포착할 수 있을 거예요. 네 번째 목표는 우리 은하에 더 나은 지도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우리 은하의 모습은 전부 상상에서 그린 그림이었거든요. 우리가 은하 밖으로 나가서 사진을 찍어본 적이 없으니 당연한 얘기죠. 실제로 우리가 지금까지 관측해서 목록으로 만든 별은 약 30억 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건 우리 은하 전체 별의 고작 2%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루빈 천문대는 200억 개가 넘는 새로운 별을 정확히 관측해서 우리 은하에 훨씬 더 나은 지도를 만들 겁니다. 심지어 우리 은하에서 멀리 떨어진 헤일로의 희미한 별들까지 조사하면서 우주적 규모의 고고학 연구를 수행하게 될 거예요. 그중 하나가 항성률을 식별하는 건데
이건 우리 은하의 중력에 의해 찢겨진 더 작은 은하들이 남긴 길고 희미한 별의 흔적입니다. 이 항성류는 마치 공룡 화석처럼 고대 은하의 병합과 우리 은하의 역동적인 진화에 대한 단서를 보여줄 거예요. 자, 이제 루빈 천문대가 공개한 이미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이미지들 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건 바로 우주 보물 상자라고 불리는 사진입니다. 천여자리 은하단 방향을 담은 이 이미지는 약 5,500만 광년 떨어진 곳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러분이 화면을 계속 확대하다 보면 정말 끝이 없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한 장의 사진 안에 1,000만 개가 넘는 은하가 박혀 있거든요. 가장 놀라운 건 이게 겨우 일주일 동안의 작업이라는 겁니다. 1,100여 장의 노출을 합성해서 만든 건데, 각각 다른 시간대에 다른 필터로 찍은 사진들을 모아놓은 거죠. 이런 방식으로 찍으면 한 번만 찍었을 때는 보이지 않던 희미한 디테일까지 전부 드러나게 됩니다. 이미지 왼쪽 위를 보면 2개의 거대한 나선 은하가 눈에 띕니다. 그런데 그 바로 위에 3개의 은하가 서로 뒤엉켜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은하들 사이로 가스와 먼지가 실처럼 늘어져 있고, 주변에는 가까운 은하 무리부터 저 멀리 떨어진 은하 집단까지 온갖 천체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은하에 속한 별 몇 개도 앞쪽에서 반짝이고 있죠. 반대편을 보면 우주 드라마라고 이름 붙여진 영역이 펼쳐집니다. 여기선 우리 은하의 밝은 별들이 앞쪽에서 빛나고 있고, 그 뒤로 수십 개의 가까운 은하들이 선명하게 보이며, 배경에는 붉은빛을 띤 먼 은하들이 점점이 박혀 있어요. 이 영역 하나만으로도 우주의 깊이감을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제임스 웹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2018년에 허블이 찍은 석호성운 사진을 보면 엄청난 디테일이 살아있습니다. 다양한 파장을 색깔로 표현해서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정보까지 담아냈죠. 하지만 허블이 찍은 범위는 고작 4광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주 작은 영역을 엄청나게 확대해서 본 거예요. 루빈 천문대는 정반대입니다. 석호성운 전체가 가로 55광년, 세로 20광년인데 루빈이 찍은 이미지에선 이게 작은 조각에 불과해요. 차이가 정말 충격적이거든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허블은 개별 천체를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설계됐습니다. 2.4m짜리 주 거울로 1600만 픽셀 이미지를 찍는 거죠. 반면 루빈 천문대는 8.4m 거울과 32억 픽셀 카메라로 하늘의 거대한 영역을 한 번에 담아내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허블의 시야는 보름달 표면적의 약 1% 정도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루빈은 보름달 40개를 동시에 담을 수 있는 시야를 가지고 있어요. 한 번에 찍을 수 있는 하늘 면적이 허블보다 무려 4,000배나 넓다는 얘기죠. 그래서 루빈 천문대가 특별한 겁니다. 다시 루빈의 성운 이미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넓은 시야 덕분에 석호성운 전체가 보일 뿐만 아니라 다른 천체들도 함께 확인할 수 있거든요. 위쪽에 푸른빛 별 무리가 보이는데 이게 메시의 21번 상계성단입니다. 바로 그 아래엔 삼열성운, 그러니까 메시의 20번이 분홍색과 파란색으로 빛나고 있어요. 궁수자리에 위치한 이 성운은 지구에서 약 9,000광년 떨어져 있는데 작은 망원경으로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그 바로 아래에는 보쿰 14라는 또 다른 산계성단이 있고, 이미지 아래쪽 중앙에는 NGC 6544라는 구상성단이 빽빽하게 모여 있습니다. 이 안에는 수만 개의 별이 들어있죠. 이 모든 천체가 하나의 사진 안에 다 들어간다는 게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런데 예쁜 사진만 찍는 게 아닙니다. 루빈 천문대는 벌써 실질적인 과학 성과를 내놓기 시작했거든요. 불과 10시간 정도의 관측으로 태양계에서 한 번도 발견되지 않았던 소행성 2100개를 찾아냈습니다. 그중 7개는 지구 근처를 지나가는 소행성이었는데 다행히 우리한테 위협이 되진 않는다고 하네요. 비교를 해보면 매년 전 세계의 모든 지상 망원경과 우주 망원경을 다 합쳐서 발견하는 새로운 소행성이 약 2만 개 정도입니다.
그런데 루비는 혼자서 관측을 시작한 지 2년 안에 수백만 개의 새로운 소행성을 발견할 거라고 예상되고 있어요. 오umu아무아나 보리소프 같은 성간 천체도 잡아낼 수 있는 최고의 도구가 될 겁니다. 천문학자들 추정으로는 성간 천체가 1년에 한 번꼴로 태양계 안쪽을 지나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걸 발견할 수 있게 된 건 최근 일이에요. 펜스타스1 같은 망원경이 등장하고 나서야 가능해진 거죠. 이제 루빈이 가세하면서 훨씬 더 많은 발견이 이뤄질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루빈은 RR 리라의 별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변광성 46개도 찾아냈거든요. 이 별들은 아주 오래된 별인데 규칙적으로 밝기가 변하는 특성이 있어서 거리를 측정하는 데 자주 쓰입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루빈은 이런 별을 10만 개 이상 발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떤 건 지구에서 100만 광년 이상 떨어진 곳에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별들을 찾으면 우리 은하의 바깥쪽 경계를 지도로 만들고 은하 구조를 파악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첫 해에만 루빈은 지금까지 모든 천문대가 모은 것보다 더 많은 광학 데이터를 수집할 겁니다. 임무가 끝날 때쯤이면 약 500페타바이트, 그러니까 50만 테라바이트의 데이터가 모일 텐데 여기엔 수십억 개의 천체와 수조 개의 측정값이 담길 거예요. 연구자들한테는 정말 황금 광산이죠. 최종 테스트가 완료되면 루빈 천문대는 남쪽 하늘을 반복적으로 스캔하면서 순간적인 우주 현상을 실시간으로 포착하고 동시에 10년짜리 우주 타임랩스를 만들어낼 겁니다. 저는 벌써 이 초기 이미지들만 봐도 압도당했는데 진짜 본격적인 관측은 아직 시작도 안 했거든요. 앞으로 어떤 발견들이 쏟아질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베라 루빈 천문대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 올라오게 되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테리 유니버스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